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자들, 바퀴벌레나 찾고 있는 자들을 압도적으로 눌러줘야 된다는 민심인 겁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압승, 이렇게 상대방을 누르는 그런 기쁨보다도 큰 차이로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돼야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과제죠.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굳히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요즘 관심사는 90%대 후보 탄생 여부입니다. 사실 맨 처음에 충청 지역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막 서로 심한 삿바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이재명 후보 쪽에서 좀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기선을 어디서 잡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충청은 김동연 후보가 충청 태생이고 경남은 바로 전에 김경수 후보가 지사를 했던 곳이니까 나름 자기들의 강세 지역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한 수 접어준 거라고 봐야죠. 그래, 충청 경남 먼저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경남에서는 90이 넘어버리고 충청에서는 90 가까이 되고 그래 지금 남은 지역에서 지금 충청 경남에서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남은 지역에서 90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임세현 소장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많은 확률로 90%는 될 거다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89.6 정도 되니까 거의 90에 육박했고요. 그래서 지금 5대명 얘기가 아니라 이제 9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90% 후보다. 그래서 9대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남은 지역이 이제 수도권이랑 이제 호남이 남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를 했었고 또 그 당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90을 훌쩍 넘길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판단이고 호남 같은 경우도 아마 호남에 있는 민심도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또 윤석열 정권과 가장 앞서서 또 싸웠던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당연히 호남의 민심도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또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이번 대선의 뜻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아마도 90은 무난하게 둘 다 넘기지 않을까라는 게 뭐 다수의 판단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상황을 볼까요? 먼저 영남권 경선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90%를 넘겼어요. 90.81.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김경수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제쳐가지고 현재까지는 이제 종합 2등. 사실 2, 3위 싸움도 좀 볼만하지요. 그런데 충청권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2등을 했는데 김경수 후보가 뒤집은 겁니다. 충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8.15, 90에 못 미쳤고 김경수 후보가 4.31, 김동연 후보가 7.54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종합으로 보면 합산이 이재명 후보가 89.56, 0.44? 네. 0.44% 부족해서 이제 90이 안 됐는데 충청 영남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지역에서 90을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런데 김경수, 김동연 후보 최지봉 교수님 완주하겠지요? 완주할 겁니다. 저는 두 군데 다 제가 갔었거든요, 현장에. 아, 그러셨어요? 네, 청주도 갔었고 어제 이제 울산을 갔었는데 뭐 분위기가 뭐 소위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들은 자꾸 흥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너무 흥겨워요. 그리고 어제도 그 울산의 그 컨벤션 센터에서 했는데 그 자리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꽉 찬 상태에서 후보들을 연호하는데 물론 뭐 이재명 후보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어요. 근데도요, 김경수 후보가 어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 김경수 좀 연호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연호를 해요. 김경수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연설이나 아니면 경선이 축제 같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바퀴벌레 얘기 나오고 지금 뭐 외모 얘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거기 서로 물어뜯고 네거티브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이 세 분의 이 연설을 들어보면요, 정책 경쟁이에요. 그야말로 정책 경쟁이고 어제는 이제
발언 내용도 순서를 바꾸거든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 두 사람의 정책 가져와서 내가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경선에서 서로 다투고 있지만 하나가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좀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거의 뭐 대선에 굳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두 후보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연설 들으면서 저는 어제 이제 김경수 후보의 연설에 대단히 좀 감명도 많이 받았고 정말 의미 있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민주당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의 상황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분들이 하신 말씀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서 정책화해서 민주당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그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았고 영남 지역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영남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하고 이랬는데 그분들도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란다는 열망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하는 게 TK든 PK든 바뀐 분위기라는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지금 그 분위기를 잠깐 봤는데 아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배공기가 이뻐 임세은 예뻐 했는데 거의 이재명 후보 수준으로 9대1로 제가 밀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있으십니다. 확실히. 네. 독재예요, 독재.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미워. 그러니까 예쁜 거 말고 다른 걸로 하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쁜 걸로 해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저기 제가 이렇게 완전히 그 여러분들한테 그 실망을 했는데 저를 달래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질 거예요. 미워. 양지열 변호사님 90% 넘는 지지 사실은 민주당에서 후보가 누가 되는 거는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이 압도적인 지지율이 차기 대선에 어떤 동력이 돼야 되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이미 경계일을 시작을 했어요. 예. 마치 지금 이제 농담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어를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이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온 게 뭐 민주당이 무슨 그들처럼 뭐 여론을 명태균 같은 사람을 또 동원해서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억지로 민주당에서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경선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금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게 지난 대선 이후에 수사와 재판으로 역경도 걷고 심지어는 진짜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에 반대편에 항상 윤석열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감은 뭡니까? 윤석열 때문에 벌어진 지난 3년간의 실정과 계엄으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과 국가적인 상황, 국민적인 상황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벗어나고 이 상황을 타개해 줄 사람은 누군가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었고 또 개헌 과정에서도 가장 지도자로서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민심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잘난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서 제발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 좀 같이 꺼내달라, 같이 극복해 나가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견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저들이 지금도 잘못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바퀴벌레나 찾고 있는 자들을 압도적으로 눌러줘야 된다는 민심인 겁니다. 일단 민주당의 경선은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 새 후보가 보여주는 토론의 품격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전당대회 지금 그 영남 지역 경선 끝나고 새 후보들의 발언을 한번 차례로 들어보죠.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산과 계룡처럼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지국가의 꿈, 국가 균형 발전의 꿈 이룰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는 약간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떠셨어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두 분은 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격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더 긴장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다른 후보를 배려하고 발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주로 다른 후보들을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가 주 내용이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이 선명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고, 특이한 점은 입장을 하잖아요. 후보들이 한 명 한 명 입장하거든요. 입장할 때 김동연 후보가 지역마다 그 지역의 프로야구 팀의 점퍼를 입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청주에서는 뭐지? 하나 그 오렌지를 입고 오시고, 예. 어제 울산에서는 또 롯데 다이언트 롯데. 점퍼를 입고 오셨고, 아마 광주 가면 혜태가 아니죠. 기아. 기아 예. 타이거즈. 옛날 제가 나이가 맞잖아요. 제가 할 때는 혜태였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 아마 점퍼를 입고 오지 않을까. 그게 좀 특이한 장면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아 운동 경기하면은 혜태 잠바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서울은 어떻게 하려나 팀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지. 그거 참 잘 골라야 돼요. 네. 수도권이니까. 네. 뭐 세 벌을 갖다가 겹쳐 입든지 뭐 그래야 됩니다. 인천도 있으니까. 네. 김두한님 왜 그러세요? 아, 제가 뭐 아무리 임세은 소장님한테 밀렸다고 네. 앵커님 그러면 윤석열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100%야. 너무 모욕적입니다. 아까 그 바퀴벌레보다 더 심하네. 너무 모욕적입니다. 저 김두한님 책임지고 좋아요 누르세요. 변함없이님 요즘 구독자 증가도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유튜브에 노출이 더 잘 된답니다. 좋아요는 구독자 호출 신호입니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예. 구독자 호출 신호.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원래 리얼미터 여론조사 잘 소개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리얼미터에서조차도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1위는 뭐 항상 부동이었지만 이번에 5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가 12.2, 한동훈이 8.5, 홍준표가 한동훈보다 더 못 미치고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재명 후보 50% 돌파, 이거는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게 여기 조사에서 뭘 또 했냐면요. 주요 3명을 이제 각각 붙여봐요.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세 가상 대결. 네, 가상 대결 3개를 했는데 거기서 다 50%를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0%를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마하셨을 때 40몇 %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 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란 사건이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전체주의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에 대한 심판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50%를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이제 내란을 종식시키고 내란 세력들을 다 박멸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 이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변화가 완전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50%가 넘는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다고 하는 건 실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보다 높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50%가 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압도적 승리를 민주당이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론으로 보면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도둑 자바라님이 꽃 여론조사는 왜 발표를 안 하시나요? 거기가 샘플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꽃 여론조사 결과도 있으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료를 준비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꽃보다도 리얼미터도 50% 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임세현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어느 조금 보수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50을 넘겼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모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뭐 투표 안 나갈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저 50보다는 훨씬 높은 아마 그 당선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후보들을 전부 다 합쳐도 뭐 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뭐 후보가 이제 압축이 되긴 하겠지만, 글로 더 가긴 가겠지만요. 이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바로 이 윤석열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자는 그 여론의 하나의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한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차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플로맷이라고 아주 유명한 외교 전문지 있지 않습니까? 4월달 표지 인물이 이재명 후보예요. 이 제목을 보면 한국 이재명의 시대가 왔나? 이재명의 순간이 왔나? 이런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양질 변호사님, 벌써 이 제목으로 이렇게 뽑고 표지인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라이하게 보면 아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표지 아주 정말 절묘하게 잘 만든 게 윤석열의 얼굴을 찢으면서 등장하게 등장하는 만들었고, 거죠. 윤석열은 흑백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칼라인 거고, 뒤에는 또 남북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야권과 여권을 상징하는 빨간과 파란까지 딱 섞어놨어요. 정말 절묘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사진이네요. 언론 전공하는 교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시는 것 기자 같은데요. 출신이에요. 저도 신문 기자.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름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정말 저게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저 영문 제목이지만 지금 This moment has arrived라고 썼습니다. arrived라는 게 우리가 또 우리 국내 정치에서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서 또 쓰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까지도 저는 디플로마에서 끌어다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딱 보여주는 것처럼 다시 흑백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망 자체가 지금 선거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어떤 지지라는 게 필요하고, 저도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서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선거가 내란 종식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암약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압도적인 힘을 실어서 정권교체를 하고, 그때부터 내란을 진짜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순간이 오는 거죠. 그 표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우리 임세현 소장님이 영어를 겁나게 잘해요. 제가 한덕수보다 못합니다. 임세현 소장 아니야, 더 잘해요. 임세현 소장님이 네. 그 쓴 임세현 식당으로 오세요를 재밌게 봤어요. 거기 보니까 본인이 또 영어 잘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옛날. 저거 영어 한번 멋있게 읽어주세요. South Korea has this moment arrived. 딱 들어오잖아요. That's great. 네. I'm graduate Harvard. 한덕수. 저는 아니고 하버드 아니고. 발음이 너무 아, 한덕수. 우리는 저렇게 잘하는 영어는 금방 들려요. 하나 더 읽어주세요. 커버스토리 기사 제목 혹시 갖고 계세요? 이재명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그거는 혹시 거기에는 안 떠 있나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커버스토리 기사 제목이 이재명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political chaos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 탄핵 정국, 그다음에 지금 조기 대선 정국 이런 걸 다 정치적인 혼란이라고 본 거죠. 여기에서 rise fro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커버 스토리를 완전히. 앵커님의 발음이 좋으신데요. chaos, rise 이런 표현들. 저는 허바드는 안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도 준비가 됐네요. 예,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꽃에서 만든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당으로 본 거죠. 이재명 후보가 8.2%. 40.1은 뭐예요? 48.2는 뭐고? 이게 조금 당으로 예 민주당이 위에는 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를 포함한 거네요. 한덕수가 지금 다른 짜잘한 후보를 앞서고 있는 걸로.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67.5, 정권 연장이 28.0인데 바라건대는 저런 결과로 선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현재 결과도 8대 0이라는 게 의미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네. 이 0.7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저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대선 승리를 해야 정말 확실하게 개혁도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모든 것을 안정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한덕수가 저렇게 개판을 치면서 심판으로 막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저럴 때 막 옐로우 카드 막 10장씩 집어내도 압도적인 기량으로 골을 막 수백 골 넣어버리면 심판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으로 앞서면 아무리 심판이 편파적이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내란 세력과 개혁 세력의 싸움인 거잖아요. 내란 척결 세력과 내란 세력의 싸움이에요. 당연히 내란 척결 세력에 표를 주실 거로 생각하고 그건 정치적으로 본인들은 보수든 진보든 다 떠나서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만 갖고라도 이번에는 내란을 종식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게 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 승리가 일어날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이재명 후보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아무리 편파적으로 한들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럼요. 이제 그 전체적인 구도나 이런 것은 다 쟀는데 남은 기간이 매우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 비전 그리고 국민들이 맞아 저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이런 그 공감대를 자꾸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이런 걸 내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캠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미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당에 오늘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캠프에 보면 이제 증세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지 않겠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엉뚱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저지르는 그 토지허가제 이 논란 때문에 집값이 뭐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현실 인식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 중도급사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노선 같은 부분은 분명히 국민들을 위한 것이고 진보 보수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 프레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동조를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하지 않는 건데 실수하는 걸 넘어서서 압도적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정책들로 국민들의 호감 내지는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압도적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정책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에서 물어뜯는 건 나오는데 국힘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는 나오지를 아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한편으로 도와주고 있는 게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뭘 이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들 나라가 위기에 처한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도 없고 여전히 윤석열은 살아있고 윤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광훈까지 출마한다 그러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미 예전하게 끊어냈어야 될 그 세력들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안고 있고 윤석열은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뭐 대선에서의 선거 정도는 저는 뭐 당연한 상황인데 거기에 압도적인 그러니까 그 어정쩡한 것보다 그걸 넘어서는 압도적인 걸 나가는 건 이제 플러스 점수를 쌓아가는 부분들만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길을 지금까지 잘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선 보면 표차가 가장 컸을 때가 이명박 때였죠. 이명박하고 정동영 후보. 그때 표차가 22.53%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김종성님, 어게인 청와대 17대 대선 투표율 63%, 이명박 48.67, 정동영 26.14, 22.53%차 패배. 화이팅 600만 표 이상으로 복수할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압승입니다. 그러셨는데 압승
이렇게 상대방을 누르는 그런 기쁨보다도 큰 차이로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돼야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과제죠. 그러니까 뭐 승리를 넘어서서 이제 좀 압승이라는 표현이 뭐 좀 부정적으로 된다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하나로 모아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나면요. 반대 세력들이 계속 뒤에서 발목 잡고 바지끄레기 잡고 못 가게 하고 이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압도적으로 다수,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해서 20%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그럼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몰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 이런 부분들은 지난 정권에서 하려고 하고 시도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2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압승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다는 거죠. 국민들도 거기에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 심지어 뭐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희망을 걸어보겠다. 해봐라 이렇게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적인 과제들을 이끌어내고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20% 이상의 차이를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상 득표율 임세현 소장님 얼마 보십니까? 저는 최소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배 이상 표차가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저쪽이 30 나오면 예를 들어 민주당에 있는 후보는 60% 이상.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국민 여론도 아마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아까 뭐 보셨던 여론조사에서도 의하면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67%로 아까 보였던 거고 정권 연장해야 된다가 20% 후반 정도였는데 그렇게만 따져도 이미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론도 당연히 이 윤석열 내란 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정권이 다른 정권이 돼서 좀 바꾸고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장담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2배 이상 차이 날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신 최진봉 교수님, 임세은 부대변인님, 양지열 변호사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